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학개론을 맡게 된 황태진입니다. 경찰학개론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간단히 여러분들 시험에 고지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몇 가지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듯이 경찰학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하나씩 봐가는 그런 점에서 먹차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페이지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공부하다 보면 어떤 책이든지 간에 앞에 20, 30페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를 보고 이렇게 나무를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 후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라는 말을 준비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면 고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때문에 실패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이왕 시작을 한 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경우에는 약간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세 번씩 합격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시크릿이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10,000번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은 그게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디안 격언인데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3번 정도는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면은 아마 합격이 가까워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찰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학개론에서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학이라는 것은 경찰에 관한 경험과학의 총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경찰학이라는 것은 경찰에 관한 경험과학의 총체죠. 경찰에 관한 학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경험과학인데, 자, 그러면 경찰이라는 것은 뭘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봐가야 돼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대륙과 영미라는 흐름이 있어요. 대륙과 영미. 영미는 영국과 미국을 말하고요. 대륙은 독일이나 프랑스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경찰의 개념을 볼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실무적인 관점.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문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이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관점을 이걸 형식적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보고 학문적인 관점을 실질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보면 경찰 개념의 형성과 변천은 대륙법계에서 많이 왔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고대 시대는 그렇다 치고 중세 시대는 뭐냐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14세기 하면 1300년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위화도 해군이 하면 1392년인가 있었나요? 아무튼 이 14세기 말에 바로 조선왕조가 건립이 됐는데 그게 중세 시대입니다. 경찰 국가 시대는 17세기부터다 18세기 초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군주가 주인이던 시대예요. 우리는 말하는 왕이죠. 경찰 국가 시대로 가고요. 법치 국가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18세기 말부터 이루어지는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법치 국가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이 변천되는 이제 과정이 조금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볼 거냐? 고대 시대에는 경찰을 어떻게 봤냐? 모든 국가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처럼 뭐 경찰, 군인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이 이제 경찰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고, 중세 시대에 와서는 특히 이제 16세기에는요, 이 교회 행정을 제외한다 이렇게 봤죠. 마녀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중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의 개념이거든요. 경찰 국가 시대는 내무행정 전체라고 이렇게 했다. 내무행정 전체. 자, 그러면 이 내무행정 전체는 과연 뭐냐? 법치 국가 시대는 소극적 위헌 방지라고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경찰의 개념의 변천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중세 시대에 아까 16세기에 이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거 이외에는 모든 행정 작용으로 봤거든요. 근데 경찰 국가 시대를 한번 봐보면 우리가 이 행정이라고 했을 때 이게 모든 행정이다 라고 보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회를 보호하는 개념이 있어요. 국가와 사회, 특히 군인을 보면요, 이 국가를 보호하는 거죠. 국방 한계선을 지키는 부분들. 그리고 재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도 IMF를 겪었는데 돈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재무, 군사, 외교, 사법, 이걸 이제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 목적적이라는 게 적극적 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지 행정이 있잖아요. 소극적 위헌 방지다 이렇게 봤는데, 경찰 국가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국가 작용이 이게 분화가 안 됐어요. 그냥 이 미분화 상태라고 하는데 모든 국가 작용을 다 경찰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제 경찰 국가 시대로 오면서 이 국가 목적이 분리되고 이 사회 목적적인 이걸 내무행정이라고 하거든요. 내무행정 전체인데 여기에는 이 사회복지가 포함이 돼요. 지금은 사회복지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 시대에는 이렇게 내무행정 전체로 봤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경찰 국가 시대에 방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재무, 군사, 외무, 외교, 사법이 제외되고 이제 포괄적인 권한, 즉 왕이 군주가 모든 권한을 행사를 했죠. 재판 통제도 안 받고 일체의 내무행정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 증진까지도 경찰이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법치 국가 시대로 오면 좀 전에 이제 이게 내무행정이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고대 시대하고 중세 시대는 모든 국가 작용을 경찰로 이해를 했다. 이제 그랬다가 이제 경찰 국가 시대로 오면서 내무행정 전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법치 국가 시대로 오게 되니까 이제 소극적 위헌 방지로 한정이 돼요. 이게 뭐가 분리되냐면 이제 복리 증진이 제외되게 됩니다. 복리 증진이 이제 빠지게 되고, 법치 국가 시대에는 경찰의 목적을 이렇게 소극적 위헌 방지만 담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법치 국가 시대에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1794년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경찰이 절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경찰권을 발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 경찰도 절박한 위험이 아니면 경찰권을 발동하지 마라라고 경찰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 위험 방지만 한정하라. 그 위험도 절박한 위험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건 독일에서 있었고 1년 뒤에 프랑스에서는 죄와 형벌법전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국민의 자유, 국민의 재산,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권이라는 걸 보호하게 되죠.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의 소극적 위헌 방지만을 경찰권을 발동으로 제한했고, 1982년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전승 기념비가 있었어요. 전승 기념비의 조망권, 그러니까 멀리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땅 주인들에게, 토지 주인들에게 건축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건축
그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조망권이라는 거, 기념비의 조망권이라는 것은 소극적 위험 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경찰의 개념을 축소하게 된다. 위험 방지로 한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크루츠베르크 판결이고,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이 이제 1982년, 84년, 2년 뒤인데 여기서는 이제 위생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 좀 기억을 하시고, 1931년 독일의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경찰도 의무에 합당하게 하라. 경찰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합당한 재량을 행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왔던 개념을 경찰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모든 국가작용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작용. 그러다가 경찰 국가 시대에 내무 행정으로 국한하게 돼요. 그리고 법치 국가 시대에 소극적 위험 방지로 한정하게 되는데 이 위험도 또 나눠 가지고요. 위험 중에서 경찰이 하는 위험만을 보안 경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경찰의 개념이 점점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모든 국가 작용 안에는요, 이제 이게 이제 국가 목적이에요. 이제 국가를 보호하는 목적인 재무, 군사, 외교, 사법을 빼게 되면 사회 목적인 내무, 행정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이게 경찰 국가 시대였고 여기에서 적극적 복리 증진을 빼게 되면 소극적 위험 방지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이게 법치 국가 시대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위험 방지가 보안 경찰과 협의 행정 경찰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협의 행정 경찰 빼고 이걸 비경찰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안 경찰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의 개념이 모든 국가 작용에서 내무 행정 전체 그리고 소극적 위험 방지 보안 경찰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륙법계에서 나왔던 거예요. 20세기 이후에 그래서 보시면 사회 목적적인 것이 적극적 복리와 소극적 위험 방지.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 소극적 위험 방지로 줄어들었는데 그걸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 협의 행정 경찰을 비경찰로 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관을 시킨 거예요. 경찰이 모든 경찰관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걸 비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이다. 대륙법계는 이제 일반 통치권, 즉 그 강력한 통치 권한을 가지고 경찰권을 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경찰의 성질이 뭐냐? 성질이 뭐냐라는 걸 점점 축소해 가죠. 그러면서 국가 작용은 명령적이고 강제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핵심이 여기 경찰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경찰이란 모든 국가 작용이다. 경찰이란 내무행정 전체다. 경찰이란 소극적 위험 방지다. 경찰이란 보안 경찰이다. 이렇게 이제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 보면 경찰이란 용어가 바로 폴리시아, 우리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폴리시아라는 그리스 언어에서 기원되는데 이게 이제 도시 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이런 뜻이에요. 폴리스라는 게 도시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포함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이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정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프랑스 경찰 개념이 15세기 이제 독일로 개수됐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중세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6세기 1530년에 제국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교회행정 권한이 제외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여기에 교회행정 권한이 제외됐다. 이게 14세기 프랑스에서 15세기 독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중세 시대는 여전히 모든 국가 작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었던 거죠. 그런데 16세기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 권한만 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경찰국가 시대에는 뭐냐면 군주주권론이에요. 그래서 군주가 모든 권한을 행사했던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외교, 사법, 군사, 재정. 그러니까 이게 외교, 사법, 군사, 재정.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경찰에서 분리돼서 제외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나머지가 뭐예요? 내무행정 전체죠. 이렇게 내무행정 전체를 경찰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걸 분화되었다. 이게 이제 경찰의 국가 시대인 거죠. 경찰 국가 시대에 경찰의 개념이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을 했다. 근데 관료는 바로 이제 군주에게 충성하는 자잖아요. 이제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을 했고 포괄적 권한을 행사를 했다. 포괄적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게
재판 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제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오는데 이 법치국가 시대는 계몽 철학, 이제 드디어 국민 주권주의로 넘어오게 되죠.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데 천부인권,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갖추어지게 되고 이제 소국 복지 증진을 제외해요. 이렇게 복지 증진이 제외되고 이렇게 소국적 위험 방지에 한정하게 된다. 이게 이제 법치국가 시대의 핵심이죠. 자, 그 말은 축소하게 됐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안경찰로 줄었다라고 봤고, 자, 그 다음에 법치국가 시대의 법령들이 나와요. 1794년 독일에서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있었는데 여기에 일반 란트법 전만 하더라도 너무 위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을 너무 침해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공공의 평온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개인의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할 때만 이게 경찰의 임무다. 이 절박한 위험만이 경찰의 임무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경찰권을 발동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독일을 묶어서 이걸 먼저 실어놨는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1931년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경찰관청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하라. 아무리 경찰권이 강력한 일반 통치권을 갖고 있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 바로 여기의 키워드입니다. 의무에 합당하게 하라. 아무리 재량이라 하지만. 그다음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역시 독일이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여기에서는 세 번째 줄에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했다. 그러니까 경찰의 개념을 축소했다. 위험 방지로. 전승 기념비의 조망권은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권을 발동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죄와 형벌법전이라는 프랑스 것이 나와요. 죄와 형벌법전에서는 자유, 재산, 안전 보호가 경찰의 임무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법전은 안전과 위생.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결시키는 문제거든요. 지방자치법전에서 재산을 보호했다.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방자치법전은 위생 이렇게 지위. 그다음에 죄는 재산죄. 그다음에 란트는 절박. 그다음에 행정법은 합당. 이제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5가지의 경우에 연결시키는 문제고 여기에서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다.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륙법계의 역사적 변천 과정, 경찰의 개념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왔다. 이런 식으로 줄어왔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협의 행정경찰이라는 게 뭐냐면 구청 등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이나 영업이나 건축과나 경제과나 있잖아요. 이렇게 구청에서 담당하는 거고 보안경찰 경찰이 담당하는 거예요. 불신검문, 성매매 단속, 교통 단속, 집회 단속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보안경찰인데 20세기 이후에는 이것만을 경찰로 보고 2차 대전 이후에 요거는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좀 설명하면 전승 기념비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단 말이죠. 이 조망권이라는 게 위험이냐?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했는데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한다. 라고 판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제한은 무효다.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시했던 것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대륙법계의 큰 틀을 보면은 대륙법계는 강한 경찰은 통치권, 일반 통치권,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강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경찰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권력적인 수단, 강력한 명령하고 강제하는 수단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이란 모든 국가작용이야. 경찰이란 내무행정 전체야. 경찰이란 소극적 위험 방지야. 경찰이란 보안 경찰이야. 이렇게 점점점 축소해가는 이게 이제 대륙법계다라고 보는데 영국과 미국은 좀 달라요. 영국과 미국은 자치경찰이거든요. 영국의 경우는 예전에 그 시민조합이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보안관이 있잖아요. 보안관이 영국의 카운티에서 셰리프 샤이어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백인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10명이 100명 단위로 모여서 거기에
shy and cry 이렇게 뭐냐면 도적 잡아라라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나와서 잡아주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자치경찰 스스로 자치권 스스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방에 원활히 나눠져 있는 자치경찰, 자, 비권력적인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걸 더 강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해요. 역할과 기능.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걸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영미법계입니다. 영미법계 한번 보시면 영미법계 국가는 주권자의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았다. 원래 이제 영미법계의 경우는 자치권을 위임받았다. 미국은 총기 휴대가 되잖아요. 범인이 오면은 스스로 지킨다는 관점에서 여기에 총기 휴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총기 휴대가 안 되죠. 경찰이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화기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서 기능 또는 역할을 강조했다. 경찰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물론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특징은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개개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보면서 비권력적인 서비스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륙법계와 좀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륙법계를 보면은 일반 통치권이라면 영미법계는 자치권, 그리고 대륙법계는 강제, 권력적인 수단을 강조했다면 영미법계는 비권력적인 서비스를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동 범위와 성질, 경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게 대륙법계라면 영미법계는 경찰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이제 이게 영미법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요 부분을 먼저 봤죠. 대륙법계의 역사적 편차는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를 봤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을 보니까 대륙법계는 강력한 중앙 집권의 일반 통치권이라는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명령 강제 형식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서비스 기능이라는 비권력적인 수단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여기에다가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은 이런 내용이에요. 형식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실질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경찰의 임무는 이렇게 8가지 정도로 해놓고 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과거의 구경찰법,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국민을 보호한다.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임무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게 경찰의 임무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임무다. 이걸 추가를 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경비나 주요 인사를 경호하거나 대간첩,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거. 아무튼 경비를 서는 것도 임무다.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임무인데 이게 이제 공공 안녕에 대한 이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과거에는 치안 정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치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한다. 이래 가지고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만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교통 단속, 교통 경찰, 외국가와 국제 협력도 담당하고 기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도 담당한다. 이렇게 있죠.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경찰법에 8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5번째의 경우에는 공공 안녕과 운영에 대한 위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 이게 치안 정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형식적 의미 경찰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실무적인 거잖아요. 이게 실무에서 담당하는 임무니까 형식적 의미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 그러니까 15만 명의 경찰 기관이 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 관련 법령에 적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제 형식적 의미 경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라마다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다른 나라는 또 달리 정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과 실질이 겹치기도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개념을 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발전한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해당하는 것은 왜 이제 정보나 수사나 서비스, 이제 정수 서비스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고요. 위생이나 건축이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집회 단속이랄지 교통 단속, 성매매 단속은 경찰 기관이 하면서도 위험 방지 활동으로서 명령 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도 해당하고 실질도 해당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제 이 부분들을 잘 봐보면 이렇게 봐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냐면 이 제도상의 개념이에요. 실정법에서 경찰 기관이 하는 임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도 경찰의 임무이기 때문에 명령 강제든 아니든 간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인 거죠. 경찰이 하면 다 경찰이라는 거죠.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거. 근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개념이에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을 명령 강제하는 거다. 이론적이고 이제 학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비권력적인 서비스, 이 서비스는 이 권력 강제만 되니까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만 되는 거고, 일반 통치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 경찰을 보면 이론적 학문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책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독일의 행정법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 경찰은 독일에서 나온 거다. 프랑스가 아니고. 일반 수권 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행정관청에 대한 포괄적인 수권,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항한 거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요, 건축이나 위생이나 이제 산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경찰화했다. 이건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요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형식과 실질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용역이 있죠. 요 용역. 이게 비경찰화 대상이에요. 이 비경찰화 대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형식적이다, 이제 실질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형식도 되고 실질도 되는 이 영역이 있죠. 이제 이거를 보안 경찰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경찰 기관이 하면서 명령 강제를 하는 작용이고, 이제 이쪽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협의의 행정 경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행정 경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광해의 행정 경찰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광해의 행정 경찰이다. 이거를 프랑스에서 쓴 용어예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사법경찰이 자리를 하거든요. 이게 사법경찰은 수사를 말합니다. 수사는 이쪽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 경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광해 행정경찰의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 경찰이다. 근데 이 영역, 이제 협의 행정경찰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비경찰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비경찰화. 과거에 경찰이 담당했다가 지금 이제 경찰이 담당하지 않는 영역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찰의 분류로 나옵니다. 광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광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과 임무. 임무가 뭐냐? 이 사법경찰은 과거 범죄를 해결하는 거고 행정경찰은 장래 위험 방지와 관련된 거예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위험을 방지하겠다. 이제 이런 게 광위 행정경찰이거든요. 그러면 광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임무,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프랑스에서 구분했어요. 특히 죄와 형벌법전에서 구분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륙법계 국가에 해당하지만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조직법상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삼을 담당을 하는데 최근에 수사본부장을 만들면서 이제는 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구분이 돼가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위의 행정경찰은 이거는 이제 실질적 의미 경찰로 되는 거죠. 보시면 일반 통치권에 의한 명령 강제다. 광위 행정경찰은 건축 위생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협의 행정경찰에 해당하는 건축 위생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게 돼요. 보시면 광위 행정경찰은 장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경찰 법규가 적용이 되는 거라면 사법경찰은 과거 범죄 해결을 목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검사도 담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경찰이 검사와 수평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 관계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광위 행정경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법경찰과 좀 구분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보면 보안경찰과 협의 이게 이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은 뭐냐? 이 경찰기관이 하는 위험방지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독자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보안경찰은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 경찰이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의 수반에서 그러니까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 협의행정경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은 업무 독자성에 따른 구분이다. 그래서 경찰 작용에 따른 다른 행정이 부수하냐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이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안경찰 작용이 근데 여기는 이제 풍속경찰 이런 것이 포함이 되죠. 여기는 보안경찰에는 이런 성매매 단속 이거를 풍속경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을 담당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성매매, 음란행위, 그다음에 도박 등 사행행위를 예방하는 이런 게 풍속경찰로 포함이 됩니다.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의 수반에서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이나 가면은 건축과 위생과 등등이 있죠. 산림과도 있고 이런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제도상으로 경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 행정기관이죠. 다른 기관으로 볼 때 보통 경찰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찰이 담당했으나 지금은 경찰이 담당하지 않는 이런 거를 협의 행정경찰이다. 그래서 비경찰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형식적 실질적 의미를 봤는데 실질적 의미를 독일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광위 행정경찰이라고 한다. 이 두 개를 또 나눠보면 보안경찰, 이거 경찰기관이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안경찰과 협의경찰 구분이 되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담당했다가 지금은 안 하더라. 이걸 비경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죠. 업무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협의행정경찰 그리고 임무에 따라서 사법경찰, 행정경찰로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